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의자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거기서 한번 반대로 한번 가보자. 그렇게 재밌게 위트 있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의자를 그런 어떤 기능적인 것에서 조금 생각을 벗어나서 장식적인 요소, 오브제적인 요소로 접근을 했었고, 그럼 좀 더 재미있는 디자인이 나오지 않을까. 앉다라는 것에서 조금 변형을 시켜서 라이드라는 개념을 좀 적용을 시켜서 재밌게 한번 가보려고 했어요. 마젠타라는 컬러가 있어요. 마젠타가 말과 어떤 언어적인 유희로 이렇게 조금 변형을 시켜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컬러도 마젠타로 적용을 하게 됐어요. 고정관념으로부터 이제 탈출하는 모험을 해보자. 말젠타 어드벤처라고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말의 어떤 형태, 동물의 형태로 제가 디자인을 하게 됐고요. 그 마감재 같은 것도 펄 원단의 어떤 그런 재질을 사용하게 됐었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그냥 하나의 의자를 만든다면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담아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디자인을 하게 됐지? 우리는 디자인하면서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하나의 과정, 디자인하는 그 과정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를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과정의 스토리를 의자에 한번 담아보자. 현장에서 다루는 어떤 소재들, 이걸 형태화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각 공정별의 현장에 있는 소재들을 하나씩 추출해서 그것을 공정의 순서에 맞게끔 켜켜이 쌓아보자.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과정의 형태화의 작업의 일부분이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들의 결과를 표현하는 작업으로는 깔끔하게 화이트 철판으로서 마무리 지어서 그렇게 의자를 완성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실 많이 어려움이 연속되는 시간이잖아요. 팬데믹이라는 또 코로나도 겪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담고 싶었어요. 옆에서 봤을 때는 약간 대칭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밑에서 받쳐주는 형태나 이런 것들은 약간 불안해 보일 수 있는데 그런 불안한 형태나 이런 것들을 그냥 이야기로 그냥 쭉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소재의 기본적인 거는 이제 콘크리트 소재를 가지고 나무를 같이 접합해서 만든 겁니다. 정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제 잡아주는 게 꽃갈 로 되어 있는 테라조가 있고요. 왼쪽에는 이제 서스 미러로 되어 있는 금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속은 거울처럼 보이기 때문에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좀 불안한 느낌으로 보여주고 했던 거고, 좀 재미적인 요소를 넣고자 했던 거고, 누구나 편하게 앉고 재밌는 요소를 좀 느끼게끔 했고, 지금 저희가 디자인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뭐 한 발 물러서 이제 관망하는 게 아니라 젊은 디자이너들이 또 많이 또 보고 배울 수 있게끔 제가 같이 참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 의자의 제목은 스노우 스페이스라고 저희 회사 이름이고요. 처음에 제가 회사를 만들었을 때 그 기억, 그 순간을 좀 디자인으로 만들고 싶었고, 약간 추상적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풍경을 담은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기억들을 의자에 좀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기능성을 담고 싶은 부분도 있었지만 호수를 조금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눈밭 철원에 호수가 이렇게 있고 풍경들이 거기에 비춰졌으면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디자인을 좀 한 것이고요. 그게 약간의 기능성도 되는 그런 개념으로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네. 표면의 재질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장 눈밭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조금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좀 실험을 해봤고, 거기에 보면 아주 작은 기포나 돌기들이 이제 보이실 건데, 그런 게 이제 의도된 어떤 디자인이긴 합니다. 네. 공간 설계를 할 때 의자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공간 안에. 그런 개념으로 스케치를 막 하다가 한번 의자를 캔버스로 생각하고 거기다 그림을 그려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뒷면도 있고 이렇게 측면도 있고 뭐 바닥에 앉는 면도 있고, 그 면들 자체가 이쪽에서 보는 거랑 저쪽에서 보는 거랑 다른 층의에 보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프로치하고 접근을 해서 시작을 했죠. 사람이 앉는 의자 하나를 디자인해서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이게 다 조금씩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행위에서 나왔던 그런 결과물, 거의 10년 가까이 하지 않았나. 거기에서 근데 나온 어떤 한 가지의 결과물이겠죠.
의자라는 거를 만들려고 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앉을 수 없는 의자들도 해도 되겠네? 소재적인 것도 좀 재밌는 소재들을 써보는 것도 실험적이니까 우리도 해보고 싶은 소재이기도 했고, 고민을 계속 깊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막 다양한 것들을 또 시도하잖아요, 머릿속에서. 대신에 의미 부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좀 취합해서 거기에 모인 디자이너들이 대부분 그 매거진을 보고 꿈을 키우기도 하고 접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나간 과거의 미디어 체계하고 지금 몰아닥치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자. 의식 세계로 가는 문이다. 주변에 펼쳐진 현상에 대한 것들을 캐치하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내 의식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닌 거죠. 이런 것들을 좀 등지고 생각할 수 있는 내 의식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의자가 아닐까. 우선 저희는 의자라는 존재를 좀 다양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고 해석을 한번 해봤어요. 사물과도 우리 사용자와도 공간과도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존재라고 저희는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새로운 정보나 이미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냥 표면적인 것밖에 볼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거를 좀 손으로도 경험을 해보고 다른 곳에서는 진짜 빛을 발하는 어떤 물건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좀 그런 가치를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쉽게 버려지거나 그냥 지나쳐 오던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서 새로움을 발견해내는 것이 포인트였습니다. 이거를 찬찬히 뜯어보고 살펴보다 보면 거기서 여태 보지 못한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재를 자세히 보시면 직선의 단단함도 있지만 그 자연스러운 결이 가진 아름다움도 있고 주로 계란망으로 알고 계신 피이망도 강렬한 컬러도 있고 그리고 메쉬의 짜임에서 오는 유연함도 가지고 있어요. 재밌다, 즐겁다 이런 단순한 감정이어도 좋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같이 떠올려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좌식 생활이 우선 익숙했습니다. 어릴 때 바닥에 있는 온돌이랑 앞바다리라는 것들. 저는 그 바닥이랑 평상, 좌판과 의자에 대한 이것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붙이기로는 555라는 숫자로 해서 55 의자가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드러나지 않는 사물의 형태랑 형태에 대한 의미로서의 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겉은 굉장히 단순화를 시키고 속에는 무언가 많은 기능들이 들어있는 이 하나의 좌판을 가지고 이것을 5개를 쌓으면 일반적으로 보는 의자의 높이가 되고 그 속에 구조를 넣고 이 외피를 가지는 패브릭의 질감을 표현하게 됐습니다. 이 형사의 의미가 아니고 사의의 의미로 인해서 수많은 형태를 다 표현하지 않는 은유적인 의미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 레디풍덩은 제가 어렸을 때 수영장에 처음 갔었던 기억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 걸터 앉아서 이 물속이 얼마나 깊을지, 차가울지, 또 수영은 재밌을지 어떤 설레임과 불안, 호기심이 되게 많았던 순간이었는데요. 이런 순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가 이 앉는다라는 행위 자체가 감정이 전환되는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보편적인 인식의 사물로서의 의자가 아니라 장소로서 의자가 읽혀지기를 원해서 장면처럼 인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랬을 때 이게 놓여지는 위치에 대한 연상을 하기 위해선 해변가 같은 것들을 좀 표현을 했고 거기에 이제 저희가 모래로 만든 화분에 선인장을 둬서 그런 것들을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디자이너로서의 관점이 되게 철학적인 거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보다는 좀 이번에는 좀 위트 있고 좀 재밌게 보여지면 좋을 것 같아서 편하게 볼 수 있는 의자나 그런 걸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재밌는 소재를 찾고 싶었어요. 특별하지만 굉장히 평범한 게 무엇이 있을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평소에 줄자를 되게 많이 모으는 게 취미이긴 하거든요. 줄자로 한번
의자를 만들어 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줄자라는 것은 시대가 되게 변해도 눈금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항상 우리에게 기준을 마련해 줬던 친구잖아요. 언어는 안 통해도 줄자는 이제 눈금은 통하니까 단순히 줄자를 가지고 뭐 구조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줄자로 메스를 만들어내거나 하는 것들은 조금 재미가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줄자라는 게 느리면 느릴수록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나오는 거잖아요. 너무나 똑같은 눈금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죠. 얘네들을 땡겨놓고 엮어보면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혼자 작업하듯이 뭔가 과제하듯이 재밌게 흘러가다 보니 걔네들을 엮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펭귄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그냥 모여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냉기를 많이 받은 펭귄들은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반대로 안쪽에 있는 따뜻해진 펭귄들은 바깥으로 밀려 나오는 구조인 거예요. 수없이 반복하면서 그 혹한을 견디더라고요. 허들링을 디자인한 거는 캠페인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펭귄들도 실제로 혹한의 상황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남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현대인들도 같이 모여있고 같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걸 표현하고자 만들었던 스토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작은 움직임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그냥 이런 마음을 좀 공유해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해본다. 종합병원에서 아이들이 소아병동에 특히 입원했을 때 굉장히 두려워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주사 바늘을 꼽고 굉장히 공포에 느끼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체어를 타고 병원을 자유롭게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면서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병원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본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100% 고강도 재생 플라스틱인 HDPE를 활용해서 실제 환경에도 저해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의자는 상대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그들의 입장에서 좋은 경험을 줄 수 있는 디자인으로 확장되길 바라며 많은 이들에게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의자에 어떤 걸 표현해 볼까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순간순간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는 나 자신을 표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는 중에이라는 책에 오늘 하루가 가장 반짝이는 날이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게 되게 저한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반짝임은 막 번쩍번쩍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작지만 정말 그 안에 이렇게 소소하게 반짝거림 이런 것들이 연출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반짝임을 표현할 수 있는 재료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가볍지만 단단한 그런 재료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재료를 선택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제목에서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그 반짝임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항상 집에 가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제 그냥 소파에 그냥 먼저 앉아요. 10분이 됐든 뭐 짧게 1분이 됐든 그 앉아있는 그 순간에는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내 공간에서 내가 가장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에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게 저한테 엄청난 에너지를 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부터는 아까 힘들었던 감정들은 없고 회복돼서 내가 다른 뭐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뭐 그거를 토대로 디자인이 됐던 것 같아요. 그냥 바깥에서는 이야기하지 못했던 거 그거를 좀 정리하면서 그런 걸 너무 힘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 내면에 있는 감정을 그냥 그루브를 타자. 그루브를 타면 얼어있던 감정들이 조금 녹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또 다양한 컬러가 있는데 그 컬러는 나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이 의자에 앉았을 때 좋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좀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디자인 됐고요. 제가 생각하기를 첨단 기술을 이용하는 게 앞으로의 사조를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미드저니와의 그런 생각의 공유를 통해서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3D 프린팅 기술로 제작을 하게 됐어요. 제가 Like a Wind라는 텍스트를 그래서 미드저니에게 Like a Wind라는 텍스트를 고유값으로 주고 그 다음에 다양한 텍스트를 변이를 줬어요. 제 생각을 얹고 다양한 디테일 값을 적용을 하면서 디벨롭을 시켜봤습니다. 어느 순간 의자라는 물성 자체가
너무 기능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새로운 기술을 접해본 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사고의 틀을 확장을 뛰어넘어서 깊은 아름다움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 공간이 머무는 그 체어가 놓인 그 공간을 조금 아름답게 봐주시고 울림을 주는 체어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이 갖고 있는 기능 중에서 무언가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그 기능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되었던 거죠. 디자인의 하나의 아이콘이라고 말하는 가이타노 페세가 1969년도에 만들었던 UP 시리즈의 의자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서구 사회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유산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부터 무언가 생각을 출발해 보면 좋겠다라는 시작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 메시지를 한번 가이타노 페세처럼 한번 해볼 것이냐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 그리고 여러 가지 색상을 낼 수 있는 소재들을 좀 선택하게 된 거죠.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성 그리고 여러 가지 포용성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어요. 그것들을 너무 이렇게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은유와 상중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죠. 수많은 가치 판단의 어떤 기준들의 차이들이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공통점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변하지 않는 심장이었죠. 그 마음의 출발이 되게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인테리어 디자인 컨셉이 절대적인 비움이기 때문에 의자에서도 그렇게 하고 싶었고, 인테리어 디자인 누구나 뭐 이제 미니멀한 거, 비우는 디자인을 추구하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긴 해요. 그 공간에 주체자가 왔을 때 공간이 이제 완성된다라는 개념을 지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자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디귿자 형식으로 아크릴을 붙이기만 했거든요. 아크릴이란 물성이 좀 이제 투명하고 이제 측면에서 보면은 한눈에는 안 보이지만 아주 그런 이제 투명한 레이어가 또 생기긴 해요. 똑같은 형태나 똑같은 물성인데 무한하게도 나오긴 해요. 이거 무심하게 하지만 나름대로 이제 무한하게 변형도 가능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 주체자에 맞게끔 무한한 행위가 일어나는 조그마한 장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이번 생각의 공유의 그 핵심입니다. 프로젝트를 하면서 뭐 사회적인 거, 경제적인 거, 정치적인 거 좀 연관 있는 프로젝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도 위기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죠. 의자라는 게 어찌 보면 되게 욕망의 산물이거든요. 1920년대 이후로 플라스틱이 굉장히 이제 대량화됐어요. 산업화되고. 플라스틱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계속 흘러가서 바다로 간단 말이에요. 끝에는. 그리고 어떤 선순환 구조로 인해서 그게 인체, 우리 인간의 몸으로 들어와요. 생선을 통해서. 그런 어떤 편리함 때문에, 인간의 편리함 때문에 결국 우리 인간이 굉장히 큰 어떤 데미지를 입고 있는 거죠.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각성도 해야 되고 심각하게 접근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 디자인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동명의 책과 영화가 있는 의자인데요. 콘크리트라는 소재가 근현대를 상징하는 모더니즘이라는 걸 상징하는 소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서진 콘크리트를 일으켜주는 의자를 만들고 싶었어요. 두 개의 의자가 각각 기능을 할 수 없는 의자가 모여서 서로 기능을 하게끔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이미지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콘크리트라는 소재가 주는 강렬한 이미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절대 부서지지 않을 것 같은 것이 부서졌을 때의 어떤 울림이나 컨셉추얼한 이미지를 생각하고, 그 철근도 드러나 있고 굉장히 이제 적나라한 폐허로 만든 이유가 현대사회의 눈부신 발전 속에 이면에 있는 상흔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너의 상처도 부끄러운 게 아니고 너가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다. 앞으로 어떻게 꾸려가면 좋을지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디자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The chair we designed is inspired on the topic of the shadow of the water. As I was researching for the shadow of the water, I realized there is no really specific shadow to the water, but to the objects in the water while they are floating. So that was the inspiration I took to create the chair that would
create a sense of lightness as floating in the water. So it could give me a moment of calm, a moment of serenity, and inspire me to feel light, and therefore to jump higher, to get new ideas, inspirations in my case as a designer. So that was the first key point. 복잡한 형태보다는 최대한 단순하게 생각하자. 사람이 앉은 모양의 의자 바디 형태를 그리다 보니까 선을 여러 번 긋다가 하나의 선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의자였으면 좋겠다. 우리 몸이 어떤 하나의 선이라면 의자도 그렇게 바디처럼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을 했고요. 곡면의 형태가 들어가다 보니까 스케치 과정에서 스케치북이 이렇게 돌아가 있는 거를 보게 됐는데 거꾸로 돼도 사람이 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형태를 조금 더 다듬어서 두 면을 가진 어떤 의자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내가 움직임으로써 또 다른 발견, 또 다른 제스처를 만들어내는데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의자가 움직일 때마다 재미를 가지게 하는 의자였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이었어요. 제가 아이랑 같이 키즈 카페를 갔는데 그 키즈 카페를 갔더니 블록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더라고요. 키즈 카페를 운영하는 그 회사에다 연락을 해서 저희가 의자 전시의 소재로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컨셉 의도에 맞게끔 아이와 함께 블럭을 쌓아 올리면서 의자를 만들었고 그 과정이 하나의 영상으로 남았으면 해서 타임랩스로 촬영을 해서 의자와 함께 전시를 했습니다. 이게 사람들은 그 어떠한 결과물밖에 보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알지 못하면은 그 결과물이 온전히 그 의미가 다가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한 블럭 의자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이와 함께 만든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 의미가 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과정의 그 중요성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이랑 같이 전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자 전시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었던 이유는 그런 서로 60명의 그런 색깔을 갖고 있기 때문에 60개가 각기 다른 디자인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저는 그 의자 전시를 통해서 좀 디자인에 대한 그 풀어가는 방법을 좀 볼 수 있어서 더 좋았던 전시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 가구가 약간 사람과 상호작용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소반이 쟁반 역할도 하기도 하고 식탁 역할로 쓰기도 하고 소반 자체가 지역에 따라 또 다양한 디테일이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다. 이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가구도 마찬가지 아닐까? 다기능적인 가구를 원하는 거는 똑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의자는 본질적인 걸로 앉는 기능이 있으니까 앉는 기능을 유지를 한 채 거기에 이제 어떠한 기능을 더 담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고자 했던 거는 스툴에 앉는 기능과 거기다 화병을 좀 그런 기능이랑 협탁, 독서 등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국적인 미학이 형태가 아니라 기능에서 출발하는 거고 일본은 약간 젠 스타일 이러면서 그 한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거든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이게 딱 한 줄로 하나로 정의가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간에서도 실험해보고 싶고 가구에서도 실험해보고 싶은데 계속 이제 어떻게 해볼까? 그거는 지금 내부적으로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건축과 인테리어의 경계, 그 경계를 어떻게 하면 잘 나타낼까? 그래서 그 의자를 만들게 되었고 그냥 일반적인 의자보다 건축에서 나타내지는 다양한 형태들, 뭔가 비틀어져 있는 형상화를 만들어서 어떤 각도에서도 봐도 자연스럽게 재미가 있게 보는 사람들마다 경험이 다르게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디자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요소를 좀 더 주고 싶어서 레고를 사서 올려놨는데 그걸 사진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건축적으로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좀 간결하고 좀 단단하고 추구하는 디자인의 방향이 그런 방향인데 단순해 보이지만 단순하게 디자인을 하지 않고 생각을 많이 하고 비틀어져 있으면서 유기체적인 유려한 디자인을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저희 회사의 이미지가 잘 맞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옥에 쓰여지는 이제 마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에서 오는 것들이 많잖아요. 나무나 돌이나 저희는 좀 그걸 모던하게 의자로 풀어보고자 해서 한옥에 쓰여지는 삼배 그런 가림막 같은 거를 접합 유리로 저희가 가공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처음에 한옥에 들어갔을 때 접하는 거 자연 조경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는 디딤돌처럼 돌을 딛고 올라가서 그 다음에 마루 그런 천이나 유리 그런 창호 형태를 표현하고자 그렇게 했고요.
저희가 이제 마감재로 시작한 회사여가지고 그 인테리어 안에 쓰여지는 걸 어떻게 풀어볼까 하다가 의자라는 거 개념 자체가 한 공간을 다 표현할 수 있는 마테리얼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한옥에 사용되는 모든 이제 자재를 보여주고자 한 거거든요. 그 공간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저는 의자는 작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공간을 표현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스피니앙 스피니에라고 해서 기표기라고 했을 때 의미가 무엇인가? 사람이 앉을 때는 사실 수평적인 부분에 앉게 되고 이 구조 자체가 버텨지는 거는 수직적인 부분으로 버텨지게 되는데 그 부분의 표기와 의미에 대한 역전 관계로 좀 위트를 가져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MDF라는 일반적인 건축 소재로 제작을 했고요. 수직적인 개별 개체가 아니라 수직을 겹쳐서 이 수직면에 앉혀보자. 의자가 가진 존재론적인 의미를 좀 재밌고 쉽게 풀어보고자 했던 게 그 큐박스의 디자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위계를 가진 반복이 아니라 사실 수평적 반복을 이루면 존재론적으로 본질에 가까워지기도 하지만 새로운 관계라든지 새로운 세계 형성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이 생각의 공유가 가지는 시작과 그 끝하고 굉장히 닮아 있더라고요. 전시 끝나고 나서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을 때도 굉장히 좀 놀라운 지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공간을 표현하는 그런 물성이나 이런 소재를 담은 어떠한 의자를 표현하고 싶어서 소실점, 바니싱 포인트라는 건축적인 요소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공간의 의자로서 진행해 보았습니다. 의자 중에서도 이제 스툴을 선택했던 것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의자의 요소로 또 공간에 많이 활용이 되기도 하고 사용을 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런 제품으로 좀 디자인 디벨롭을 해봤고 블랙우드 소재와 공간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슈퍼미러 플레이트를 좀 사용을 하면서 좀 확장성이 있는 그런 성격을 띈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도해보지 않았던 어떠한 물성을 가지고 다양하게 보여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틸트 체어가 기존에 이미 잭슨 카멜레온 회사에서 론칭되어 있는 가구 라인인데 익센트릭만의 이제 방식으로 이제 재해석해서 새롭게 디자이너 라인으로 이제 전개하게 된 어떻게 보면 컬렉션이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기존의 의자라고 생각하면 뭐 다리가 있고 좌판이 있고 등받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의자 하나로만 봤지 그거 하나하나 요소를 좀 들여다보거나 생각해 본 적은 좀 쉽지 않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좀 하나하나 좀 다시 들여다보고 어떻게 재조합할까 이제 고민하던 거였고요. 특히나 지금까지 의자들이 이제 마감재들을 다르게 해서 하나의 가구로 의자로서 조립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뭐 등받이라든지 다리라든지 이런 게 다른 마감으로 좀 표현을 하면서 좀 다채로운 색깔들이 섞여 있는 하나의 의자로 좀 표현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선 의자의 형태라든지 그 용도에 좀 제약이 없었으면 좋겠다. 영역 간의 경계가 모호한 그 블러 현상이 있잖아요. 그 개념에서 이제 착안해서 이제 블러 체어라고 이제 네이밍하게 되었고요. 디자이너하고 사용자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왜냐면 최종 디자인은 사실 이제 사용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런 의미로 해서 이제 블러 체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속 중에서 녹슬지 않고 비교적 좀 가벼우면서 좀 가공성이 좋은 알루미늄을 깎아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양쪽 이제 메스에서 측판들은 블러한 느낌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사틴 가공된 아크릴 패널로 마감했습니다. 사용자가 편의에 따라서 자유롭게 이제 꼽아가면서 변형하여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디자인하게 된 겁니다. 그냥 하나의 방향성으로 편히 받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리프트 체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생각의 공유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저희의 생각들이 하나의 여행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최종적으로 만들어질 그 의자를 향해 가는 어떤 그런 여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행을 하듯 의자를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어떤 리서치 과정과 왜 우리의 의자가 이래야 되는지를
설명해야 했던 어떤 상황이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그것들이 현실화됐을 때 어떠한 문제점과 고민들이 있는지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가 이번에 좀 더 담길 예정이고요. 사실 저희는 좀 그런 부분들을 즐기는 것 같긴 합니다. 저희는 새로움을 어쩌면 조금은 다른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것 같기는 해요. 뭔가 새로운 재료, 어떤 뭐 이런 어떤 스타일적인 변화에 대한 관심보다는 새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더딜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어려움이죠. 근데 그걸 좀 즐기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저희 동료들과. 지금 저희 의자 앉아 있잖아요. 네,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 의자고 인간과 가장 밀접한 관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만든 의자는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완성이 조합이 돼야 완전체로 당기는 그런 의자예요. 혼자로서는 좀 부족하지만 두 개가 됐을 때 좀 더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두 개가 돼야 좀 더 형태적으로 안정감이 생기고 좀 더 완성도가 생기고 그런 느낌에서 저희가 사람처럼 같이 살아가자라는 의미에서 공존이라고 만든 거예요. 네. 저희는 이제 다르지만 틀리지 않은 공간을 만든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불편함을 가질 수 있지만 의자도 모든 것들이 다른 생각에서 시작을 해서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저희 생각을 좀 넣은 의미를 좀 가지고 있죠. 네. 저희가 어린아이일 때는 그 의자에 올라가서 돌아가는 거에 되게 재미를 느끼고 놀곤 했잖아요. 어렸을 때는. 회전 자체가 키워드가 되는 의자를 한번 만들어 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디자인을 잡게 되었었고요. 의자 자체를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디자인하는 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외관으로 봤을 땐 되게 솔리드하고 되게 덩어리진 어떤 한 형태처럼 보이는데 앉으면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회전 자체에 더 집중을 하고 즐길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돌았을 때에 보이는 뷰나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도는 모습들만 좀 보일 수 있게끔. 그래서 재질이나 이런 것들도 그래서 조금 더 어둡게 가고 형태나 이런 것들이 외부 라인을 제외하면 잘 보이지 않게끔 의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진짜 의자를 디자인한다는 건 공간하고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되게 엄청 부담이 컸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의자를 과연 만들어야 될까 하고 스터디를 하다가 의자의 의미에 대해서 자꾸 깊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자를 만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저를 지배하면서 그럼 의자를 만들지 말고 의자를 표현할 수 있는 행위를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생각의 공유니까 사람들이 오셔서 본인의 의자를 좀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았었고 의자가 보니까 진짜 사회적인 도구에 더 가깝더라고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런 걸 보면 그런 거를 공유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의자가 만들어지게 됐고 이 전시를 방문하시는 모두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좀 서로 잘 소통되고 공유되기를 바랬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공원에 앉아 있는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벤치가 상당히 많잖아요. 공원은 여러 명이 앉는 벤치들이 많은데 의자라는 게 단순히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기능적인 거 이외에 다른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생각을 했다가 오히려 저렇게 한 방향을 보는 의자보다는 같이 앉는 의자가 등을 기댈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포옹, 포용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이제 같이 가지고 있는 그 컨셉으로 디자인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반사가 되는 메탈 소재로 했던 이유는 이제 등을 기댄다는 의미에서부터 착안을 했는데 등을 기댄다는 것이 단순히 기대는 것 외에 그 상대의 마음이나 생각에 좀 더 귀를 기울인다 이런 의미를 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반사되는 재질을 적용해서 그 공간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 의자의 그 외형이 바뀌는 상황을 연출하고 싶었어요. 가장 적합한 게 미러되는 메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자체의 생각에 조금 더 깊숙하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었어서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디자이너마다
정말 다른 생각들이 펼쳐져서 이제 보여졌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의자라는 가구가 사실 그 놓이는 공간에 따라서 뭐 어떨 때는 세상에서 제일 편한 가구가 될 수도 있고 의자의 기능과 목적이 달라진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현장에서 보기에는 좀 지저분하지만 이렇게 앉는 부분에 이제 엉덩이 모양대로 곡선을 일부러 만들어서 생각보다 편합니다. 일반 분들은 사실 현장이 되게 지저분하고 불편한 공간일 수도 있는데 저희한테는 되게 익숙한 공간이고 거기에 이렇게 비계랑 남는 합판 같은 걸로 쉴 수 있는 의자를 임시적으로 만들어요. 테이블도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데 만약에 제가 만든 의자가 고급 호텔에 있으면 불편하겠지만 만약에 현장에 있으면 아마 현장에서 제일 편한 의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 니지 디자인 랩이 추구하고자 하는 디자인 스타일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가져다 놓을 의자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의자는 이제 디귿자 구조하고 Y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의자로 해석을 한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요즘 많이 쓰고 있는 해시태그 있잖아요. 샵 그 형태를 좀 입체적으로 구조화해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그냥 일상에 우리가 매일 보던 어떤 단순한 형태들을 가지고 의자로 구조화해서 사람이 앉을 수 있게 실용성에 대한 고민을 좀 하면서 한 디자인이고요. 그래서 앉는 부분도 좀 일부러 목재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 또 구조에 메인되는 부분들은 금속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쉽게 풀려고 노력했던 작업입니다. 다양한 구조로 각자의 생각들로 의자가 디자인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구조로도 의자가 만들어질 수 있구나라는 어떤 생각들을 좀 같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자라는 본질이 그런 편안한 기능을 하는 게 의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요. 근데 제가 만들고 싶었던 의자는 그거랑은 좀 반대로 투명한 아크릴을 밑에 깔고 엄청난 무게감이 느껴지는 세라믹 석재를 그 위에 얹혀 놓으면서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그 긴장감을 그 의자에 앉는 사람한테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긴장감을 앉는 과정 동안에 그 긴장을 안고 있다가 딱 앉았을 때 진정한 편안함을 느끼는 그 순간의 어떤 즐거움, 이런 반전의 즐거움들을 좀 주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자라는 거는 이제 요즘 시대에서 가장 오랫동안 이제 몸과 맞닿는 제품 중에 하나잖아요. 그 의자에서 주는 다양한 사용자 경험을 이제 제공해 주는 의자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즐거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전시를 할 때도 그런 경험을 좀 제공해 줄 수 있는 의자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SLB 플러스라고 했는데, 그 의자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인데 그거를 좀 최대한 단순화시킨 디자인으로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관계들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래서 철판을 밴딩을 해서 그 사이에 비어져 있는 공간을 바라보게끔 하는,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잘 지지해주고 받쳐주고 지탱해주는 것, 그런 관계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의자가 모두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 용도도 너무나 많고, 팔걸이가 있을 건지, 그리고 소재는 어떻게 할 건지, 또 어떤 상황에 쓰일 의자일 건지, 너무나 다양한 주제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기회는 흔치 않거든요. 저희의 생각을 돈을 들여서 이 의자를 만든다라는 게 개인적으로 어떤 의자를 디자인하는 건 굉장히 드문 경우라서 이런 기회가 있었다는 것도 너무 좋고 퍼져나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의자라고 생각을 할 때 의자가 생각나는 그런 형태들을 조금 뒤틀어서 다른 의자를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재도 과학적 소재를 이용을 해서 앉을 수 없지만은 앉을 수 있는 의자 같은 조금 추상적인 거를 좀 많이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실험 과정을 통해서 조금 새로운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자의적으로 명칭하는 의자는 무엇인가에서부터 시작하였고, 그 의자라고 생각하면 떠올리는 형태에 대한 것을 조금이나마 흐트러 놓을 수 있는 디자인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전시를 통해서 저희 인식에 박혀있는 물질의 고정값을 조금이나마 흐트려 드려
물질 안에 담긴 물성의 도약을 찾아내는데, 그로 인해서 저희가 물질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엉뚱하고 조금 사소한 고민들을 생각의 공유가 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제 작품의 컨셉은 기념비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저는 디자인을 하기 앞서 그 주변의 어떤 물체나 사물, 현상 이런 것들을 많이 관찰하는 편인데, 오래된 사물을 보면 그 표면이나 모서리가 많이 깎여서 마모가 되고 맨질맨질하게 이렇게 벗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좀 어떤 사물의 이면이 드러나고 본 모습을 찾아가는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고로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가다 보니까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빈티지한 색감과 그런 텍스처가 특징인데, 그 안에 뭐 녹이 슬 수 있는 특징도 있고 또 검지만 내부는 은색의 어떤 표상들이 잠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이질적인 특성들을 좀 이렇게 내보이고 싶었고요. 우리도 긴 시간 끝에 저마다의 본 모습이나 이면들을 좀 드러내고 또 기념비적인 표상들을 획득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작품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봉안당을 설계했어요. 스툴이 필요했어요. 그 스툴은 이동을 했어야 됐고 뭉쳤다 흩어졌어야 됐고, 그래서 네 개가 합쳐졌을 때 이제 묵시적으로 저는 십자가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따로따로의 기능은 있지만 놨을 땐 하나처럼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 틈이 굉장히 중요했죠. 사랑하는 사람을 묵상하고 사색하고 그런 개념으로 디자인하게 된 거죠. 의자라는 게 옛날에 건축가들은 자기를 대변하는 의자들이 꼭 있었어요. 굉장히 생명력 있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런 기획이 참 좋았어요. 디자이너는 자기를 대변하는 의자들은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라보토리는 미코니즘이라고 하는 저희만의 공간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내용을 의자에 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미니멀하게 표현을 해봤어요. 각기 다른 두 개의 현상 혹은 사물들이 일치하게 대응시키는 것을 조응이라고 해요. 제가 생각하는 의자는 기능적인 것과 미학적인 것들이 적절하게 잘 조화가 되어서 결합된 상태의 그런 조응하는 개념과 닮아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5가지의 언어가 그 의자 하나에 담겨 있다고 보면 되고요. 우리만의 고유한 언어와 철학이 유연한 그릇이 되길 바랬어서 조응이라고 하는 가구를 디자인한 것 같습니다. 여유라는 거는 그냥 어떤 그 디자인에 대한 그런 컨셉이라기보다는 디자이너 자체가 내가 좀 여유를 가지고 그 작업을 한다는 의미예요, 이게. 우리가 자연에 보면은 산에 있는 바위나 막 내려오는 게 엄청 날카롭고 막 세요, 무겁고 좀 힘차고. 근데 이제 계속 세월이 흘러가지고 강가에 오면은 이렇게 조각들 동글동글하잖아요. 자연이 싹 이렇게 이 부드러운 선들이, 우리 자연에 보면 나무가 이렇게 보면 잎이 똑같은 게 없어요. 곡선이든 뭐든. 우리가 공간에 그걸 오브제화하는 거는 좀 쉽지 않죠, 이게. 자기가 이제 바라보면서 관람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여행을 갔던 거랑 거의 비슷하다. 여행을 가면 한 5가지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좀 피로도도 덜하고, 일단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때 최대한 단순해야 되는 재료와 연결되어 있는 선, 또 이야기가 너무 많으면 좀 복잡해 보이지 않을까 해서 일단 최대한 하나의 이제 선으로, 색깔로, 재료로 해서 이렇게 볼륨을 만들어 봤습니다. 의자 컨셉은 미니멀 와비사비이거든요. 이게 일본의 어떤 미의식의 기반이 되는 개념, 정신 이런 거 같아요. 와비사비에 되게 투박하고 정적인 이미지랑 동양미가 되게 많이 가미된, 전반적인 디자인이 물풀의 나무를 사용을 해서 도장을 해서 마감한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거칠고 어두워요. 이 부분이랑 상대적으로 눈에 띄는 부분 하나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한 부분을 이제 알루미늄의 아노다이징 공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통 이제 맥 표면으로 많이 사용하는 매끄러운 소재를 사용을 해서 되게 투박한 나무랑은 상대적으로 비교를 많이 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징적으로 사용된 부분이고, 이름도 그것 때문에 T체어로 짓게 되었습니다. 디자인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시간이 흘러가도 그 가치가 많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이에요. 우리 시대에도 클래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저는 탐구하고 싶고, 회사에서 디자인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많이 하려고 해요. 제가 생각하는 의자는 이제 시대상을 반영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뭐 시대 맞는 어떤 기술적인 게 들어간다던가
관련된 뭐 마감재가 반영이 된다던가 그런 생각을 했었고, 요즘 뭐 쇼폼 미디어들을 많이 즐기는 시대다 보니까 쇼폼이라는 게 어떤 뭐 짧은 사유를 하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뭐 짧은 사유 시대의 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지털 노마드들처럼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 또한 그렇게 활동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그에 맞는 의자를 디자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미디어들을 대부분 지하철이라던가 이제 버스라던가 출퇴근 시간에 많이 즐긴다고 생각했는데, 뭐 그때 더 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배낭인데 그걸 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이제 자리가 없을 때 내려놨을 때 의자가 된다던가 그런 좀 움직임이 가능한 의자면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자도 최소한의 공간이자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은 독립된 가장 최소한의 공간이자 장소로서 의자가 아닐까. 어떤 공간 안에서 서서 있는 시간보다 앉아 있는 시간들이 더 많잖아요. 근데 하지만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오픈된 공간에서 앉아 있기 때문에 항상 나 혼자 오롯하게 독립된 공간에서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독립된 상황 속에서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해서 시작을 했고요. 칸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의 칸이 있겠지만은 방 한 칸, 두 칸 할 때 그 칸에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마음속에 있는 칸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들이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막혀있는 공간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현상들은 결국에는 감정을 통해서 나오는 현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늘 선택의 순간들이 오는데 그럴 때마다 어떤 신념을 잃지 않고 그것을 지켜내려고 하는 저의 어떤 다짐, 결의, 의자에 좀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네. 초심의 마인드와 어떤 방향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제 마음과 나무라고 하는 물성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나무의 순수성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어딘가 약간 상처도 있고 패여 있고 그런 물성을 찾았고, 마치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마음을 생각을 했듯이 그 좌판도 이제 하트를 굉장히 그냥 뭐랄까 조금 동심처럼 그렸어요. 오래된 듯한 느낌도 나지만 그 안에서 또 약간의 위트를 주고 싶은 언브로큰 하트의 어떤 개념을 그 하트로 표현하고 싶었던 의미가 있었던 작업이었습니다. 인테리어를 계속 하다 보니까 개인을 위한 공간보다는 다수를 위한 공간을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다수를 위한 의자를 만들고 싶었고, 계속 확장이 되는 모듈러 타입이다 보니까 이게 모였을 때 단순히 의자가 아니라 테이블의 역할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정반합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생각의 공유라는 타이틀을 딱 들었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화를 하기 위해서 물론 서서 할 수도 있지만 돌에 걸터 앉아 있거나 아니면 어디 뭐 모퉁이에 걸터 앉아 있거나 이런 요소 자체가 대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사실은 되게 심플한 디자인이고요. 우연히 요 마디에 있는 주름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또 손도 보게 되고, 내가 살아온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나 디자인적인 생각들, 개인적인 그런 사생활들, 이런 것들을 순식간에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다시 한번 거울을 봤는데 그래 늙었네, 주름이 많이 생겼네. 그러다가 갑자기 친구한테 카톡이 왔는데 어렸을 때 사진을 하나 보내주더라고요. 되게 우연한 타이밍이었었어요. 1분 전에 봤던 제 모습하고는 너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름이 생겼지만 그 주름 안에서 나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생기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 의자 디자인의 스타트였었어요. 그 주름을 가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놓이게 되는데 나름의 여러 가지 찰나들, 네. 의자의 주름일 수도 있고 내 인생의 주름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 속에서 한번 긴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자였으면 좋겠어요.